지난달 24일 발생한 주식 8개 종목의 폭락은 SG증권에서 갑자기 쏟아진 매물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물량의 상당 부분이 키움증권의 차액 결제 거래, CFD 관련 매물로 보고 거래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 내부 거래 정보를 사용했는지가 핵심인데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이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 총 605억 4,300만 원어치를 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왜 140만 주를 팔았을까? 네. 그것도 고점에서 그 하락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물량이면. 김 회장 측은 우연히 손실을 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식이 급등하기 전인 지난해 3만 4천 주를 대거 매입했다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김 회장이 평균 10,000원대 초반에 매입했던 주식은 올해 2월 5만 원대까지 3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김 회장은 석 달에 걸쳐 서서히 사들였던 주식을 폭락 이틀 전 왜 갑자기 대량 매각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폭락에서 일어난 이상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파생 상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상장사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지목되는 차액 결제 거래, CFD 상품을 키움증권 측이 적절하게 운영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고판 차액만 거래하는 상품으로 담보격인 증거금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가가 오르면 많은 수익을 내지만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빠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 CFD를 운영하는 여러 증권사 중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가장 먼저 착수한 건 다우키움그룹 오너인 김익래 회장의 대량 주식 매도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시간의 매매로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주당 4만 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김 회장이 증여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연루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도 시점이 폭락 직전이었던 건 공교로운 일이며 우연일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키움증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중 가장 먼저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직원의 CFD 거래 연루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김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자연스레 검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키움증권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H투자자문사의 라덕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라 대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라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회장이 키움증권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라 대표 또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수사팀에 주가 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증권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72억 원, 또 다른 투자자는 증권사에 납입해야 할 액수가 33억 원에서 하루 만에 43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 원을 손해봤다는 인증사진들입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안 내면 이제 당신 주식이 다 없어지고 당신 빚이 이렇게 생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00명 규모. 이들은 차액 결제 거래, CFD라는 장외 파생 상품 때문에 거액을 잃게 됐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고판 차익만 거래하는 상품으로 담보격인 증거금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40만 원을 낼 테니 특정 주식 100만 원어치를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가가 오르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이 생겨 증거금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빠지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데 주식은 안 팔리고 주가만 계속 떨어지면 결국 빚만 남게 됩니다. 위험한 만큼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데 2019년 정부가 자격을 대폭 낮추면서 전문 투자자 수는 3년 반 만에 8배나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은 지양하여 증권시장 전반으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수료까지 깎아주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던 증권사들도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신한투자증권, DB투자증권도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CFD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